의료 서비스 공급, 총 공급하고 의료 서비스 수요, 총 수요하고 간에 총량 관점에서 현재, 과거에서부터 현재, 그 다음에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50년 후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 총 의료 서비스 공급량과 총 의료 서비스 수요량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먼저 봐야 되잖아요. 인구, 이렇게 60대 이상으로 좁혀서 봤을 때 60대 이상 인구가 워낙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가지고 의료소 서비스 수요는 폭발을 해요. 폭발을 하게 돼요. 얼마나 폭발을 할까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이제 말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한번 이렇게 수치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면은 이제 납득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의대 증원 문제, 이제 좀 더 이렇게 폭넓게는 의료 개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오늘 해볼까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지금 그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의대 증원 정부가 2,000명 증원? 그다음에 의료계는 반대? 아니면은 지금 최소 350명 정도? 이런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느 쪽 주장이 더 설득력 있고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얼핏얼핏 봐보면, 또 유튜브나 뉴스 같은 거 얼핏얼핏 봐보면, 의사 수가 늘어나면은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된다. 이런 주장도 의사 쪽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공의 같은 거, 이제 인턴이나 레지던트 이런 전공의들, 지금 연봉이 지금 월급이 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착취냐 뭐냐. 종합병원들이 다 이런 전공의들 아는 시기다.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의사들 이렇게 연봉이 형편없다. 이런 주장들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필수 의료 분야, 아까 소아과나 산부인과나 외과나 내과 이런 쪽이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다라는 거하고, 이게 그 의사 수를 늘려야 된다라는 이야기하고는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지방하고 수도권에 이제 의사 이렇게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는 그런 현상들도 의대 증원 문제하고는 또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증원을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또 그 외에 다른 많은 이제 이런저런 주장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정부 쪽이나 이제 의사들 쪽이나 양쪽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각각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그 공식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우리의 주장은 이거고 근거는 이런 거다라고 해서 내놓은 것들이 없어요, 사실. 서로 그냥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뿐이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화분 이야기를 들어서 무지함이 이렇게 난무를 하고 있다. 무지함이 난무를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상책, 중책, 하책, 무지함의 정도에 따라서 무지함이 없으면 상책을 선택할 수 있는데, 무지함이 많으면 중책을 선택하고, 무지함이 넘쳐나면 하책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리석거나 바보석거나 멍청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 문제의 본질이나 핵심 또는 진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그걸 보려고 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고, 또는 미래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지 않고 그저 그냥 나 편한 거, 내 어떤 욕심, 나의 이기심 이런 것들만을 가지고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밖에서 싸움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타협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제 의료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의료 서비스 수요자잖아요, 국민들이. 의사들은 의료 서비스 공급자죠. 그렇죠? 그러면은 의료 서비스 공급자하고 의료 서비스 수요자의 이제 이렇게 양쪽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물론 정부가 의료 서비스 수요자 입장에서 이렇게 뭔가를 정책을 한다라고 하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설득력 있는 납득할 만한 그 설명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크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제 의료 개혁 문제 관련해서 이제 세 가지 덩어리로 한번 나눠서 한번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도록 하죠.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의료 서비스 공급,
총 공급하고 의료 서비스 수요, 총 수요하고 간에 총량 관점에서 현재, 과거에서부터 현재, 그 다음에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50년 후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 총 의료 서비스 공급량과 총 의료 서비스 수요량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먼저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의료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다. 수요가 지금 수요가 늘어나서 지금 현재 의료 서비스 공급으로는 안 된다, 감당을 못 한다 라고 하면은 의대 증원에 대한 주장이 설득력이 있겠죠. 반대로 의료 서비스 수요가 안 늘어나는데 무슨 공급을 늘려, 봐라, 이렇게 서비스는 이렇게 안 늘어나는 걸로 나오는데 무슨 이렇게 그 의대 증원을 하냐라고 하면은, 그렇게 만약에 되면은 의대 서비스 증원을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총량적인 관점에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의대 증원을 하느냐 마느냐, 한다면 얼마를 할 거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총 의료 서비스 공급과 총 의료 서비스 수요 변화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납득할 수 있는 전망을 먼저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의사 수를 늘릴 것인지 말 것인지, 늘린다면 얼마를 늘릴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는 게 상식적인 순서이고 납득할 수 있는 논리적인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강론으로 예를 들어서 전공의 이렇게 급여가 좀 적다든지, 아니면은 그 내과나 소아과나 산부인과나 이런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가 좀 줄어들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지방의 의사가 이제 의사들이 줄어서 문제라든지, 응급의료 체계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것은 안에 강론의 문제죠. 내부 강론의 문제죠. 총 수요와 총 공급의 이야기가 아니고 안에 강론의 문제잖아요. 그 강론의 문제는 별도로 또 해결할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총 의료 서비스 공급과 총 의료 서비스 수요의 그 전망과 관련해서는 이건 강론과 상관이 없는 이야기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잖아요. 일단은 이렇게 필수 의료가 만약에 총 서비스 수요가 막 늘어나는데 공급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공급은 이것밖에 안 된다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이렇게 수요가 폭증을 한다라고 하면은 의료 대란이 일어나겠죠. 그때는 늦잖아요. 그렇잖아요. 일단 전체 서비스 수요를 감당을 못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건 강론하고 사실은 별개의 문제로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뒤죽박죽으로 막 섞여져 있어서 아무데나 갖다 대놓고 막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 무지가 넘쳐난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첫 번째는 의료 서비스 공급량과 의료 서비스 수요량 총량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50년 후까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먼저 한번 예측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 예측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느냐 안 하느냐는 게 서로가 보고 판단을 하는 문제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따가 이제 이야기하면서 나올 거예요. 나오면 그때 또 이제 이야기를 하긴 한데, 일단 먼저 첫 번째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두 번째, 세 번째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민감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알기 쉽게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지금 이해 당사자가 별로 이해 집단이 없어요. 잇따라면 이제 세대 간에 갈리죠. 이른바 MZ세대, MZ세대라고는 젊은 세대하고, 이미 이제 그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기성 세대하고 간에 문제가 있지만, 그게 MZ세대고 기성세대라고 해서 무슨 의사 집단이라든지 무슨 변호사라든지 무슨 이렇게 딱 이익하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 머리띠 들고 막 한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국민연금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고 관련해서는 그런 게 없어요. 없는데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그래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국민연금에 앞으로 국민연금 언제 다 파산되죠? 앞으로 한 20년 후, 늦어도 30년 후에는 다 이제 고갈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거덜난다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죠, 다들. 혹시 다른,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사람 계세요? 국민연금은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지금. 한국 국민, 사회 전체적으로. 정치권이나 정부나 일반 국민들이나 언론이나 뭐나 이런 여지가 없어요. 국민연금이 이제 머지않아서 한 20, 30년 후에는 고갈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국민연금이 왜 20, 30년 후에 고갈된다라고 다 이렇게 보나요? 응?
인구 문제. 인구 문제.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 게 원래는 인구가 이렇게 일정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야 이게 유지가 되는 시스템인데 이제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연금을 내야 될 세대는 계속 인구는 줄어드는데 연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이제 고령 세대는 늘어난다라는 거죠, 계속. 그렇죠. 그러면은 연금을 내는 사람은 이렇게 줄어드니까 내는 총 연금 그 보험료도 줄어들겠죠. 반면에 연금을 타가는 사람은 늘어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고갈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쌓아놓은 거 다 까먹겠죠. 일정 이제 시점에 가면은 이제 바닥을 쳐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 주겠죠. 그렇죠. 근데 인구를 보면 지금 5천만 명이에요. 앞으로 이제 50년 후, 한 2070년, 통계청의 인구 전망에 의하면, 인구 추계 전망에 의하면, 한 3,600만 명으로 줄어든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저희가 저번에도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그게 좀 엉터리다. 실제로는 거의 한 3천만 명 전후 수준까지 떨어질 거다. 실제로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근거에 대해서는 예전에 통계청이 인구 추계 전망치가 계속 이렇게 엉터리였다라는 거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통계청의 인구 추계 전망치가 굉장히 낙관적이고 경제 전망도 굉장히 장밋빛으로 해놨고 해서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낙관적인 전망 하에서도 20년 후나 30년 후면 국민연금이 이제 파산난다. 고갈된다. 그러니까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전체 총 인구가 5천만 명에서 3,500만 명, 3,600만 명으로 줄어들잖아요. 인구가 줄어드는데 의료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의료 서비스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인구가 줄어드는데. 응? 응? 당연히 인구가 줄어들면 의료 서비스 수요도 줄어들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인구가 지금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드는데 무슨 이렇게 의료 수요가 늘어나냐? 그래서 무슨 의대 증원을 하냐? 라는 이야기가 얼핏 들으면 설득력이 있죠. 그럴듯하죠.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네. 이제 또 하나가 고령화 문제죠. 고령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병원을 더 많이 가냐? 그렇죠. 몇 살 때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병원을 더 많이 가냐니까. 전체 막 태어난 애서부터 내일 모레 죽을 사람까지 다 합쳐서 누가 병원을 집중적으로 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의 주 수요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이건 예전에도 정책 아카데미나 아니면 몇 번 이야기를 했었죠. 그다음에 예전에 연구소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여러 번 거론한 적이 있죠. 집중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지금 받고 있는 수요자는 누구냐면 한국의 경우에는 50대부터예요. 그러니까 40대까지는 거의 의료 서비스 병원에 안 와요. 안 오다가 50대부터 이렇게 쭉 늘어나요. 60대부터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60대가 피크예요, 한국은. 현재는. 그러면 이게 어떤 게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 총 인구는 5천만에서 3,500만, 3,600만으로 통계청 인구 추계 전망을 하면 거의 한 1,500만 명 이상이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의료 서비스 수요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근데 의료 서비스 수요가 줄어든다라는 것이 인구 감소는 어디서 감소해요? 병원에 별로 안 오는 40대 이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50대 이상,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60대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예전에는 10%도 안 됐어요. 한 20년 전만 해도 10%도 안 됐어요. 지금은 한 17%가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병원에 집중적으로는 60대 이상 인구가 계속 늘어나서 지금 현재 17%까지 늘어났어요. 이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2050년 후에는 전체 인구의 55%를 차지해요. 60대 이상이. 그러면 전체 총 인구는 5천만 명에서 3,500만 명으로 줄어든다고 해도 이 60대 이상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요. 계속 늘어나서 지금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 60대가 가장 병원을 많이 가요. 왜 많이 가냐면 지금 현재 60대 이상 중에 60대 인구가 많아요. 왜냐면 베이비붐 세대, 한국에 1950년대 태어난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 60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10년 지나면은 70대가 되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지금 피크가 이런 모습이에요.
60대가 지금 피크예요. 근데 10년 지나면은 이런 모습이 이렇게 가겠죠. 이 사람들이 밀려서 이제 10년 후에는 70대가 되겠죠. 20년 후에는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총 인구가 5천만 명에서 3,500명으로 줄어든다고 해도 실제 의료 서비스 주 수요자인 60대 이상, 뭐 확대해가지고 50대 이상 인구 이렇게 60대 이상으로 좁혀서 봤을 때 60대 이상 인구가 워낙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가지고 의료소 서비스 수요는 폭발을 해요. 폭발을 하게 돼요. 얼마나 폭발을 할까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이제 말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수치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면은 이제 납득이 될 거예요. 이건 그냥 현재 이제 우리 의료 제도와 관련해서 이제 기반 핵심이 이제 건강보험제도잖아요. 건강보험제도인데 건강보험제도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현황을 보면 진료비가 있고 급여비가 있어요. 2004년부터 2022년까지의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 자료인데 진료비는 뭐냐면 급여비는 이제 건강보험에서 이렇게 그 돈을 내주는 거 내가 보험료 내 가지고 그다음에 진료비는 이제 급여비에다가 내가 병원 가서 감기 걸렸다 하면은 만 원이 나왔다면 7,000원은 이제 건강보험으로 3,000원은 내가 병원에서 이제 3,000원 주세요라고 해서 3,000원 낸 거예요. 그건 이제 비급여예요. 비급여예요. 이거 소리도 계속 되죠? 비급여예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총 진료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총 진료비가 지금 2022년에 한 106조 원 정도 돼요. 총 진료비가 106조 원 정도 돼요. 그다음에 그 보장률을 보면은 전체 급여비 보장률이 한 뭐 70 몇 %, 정도 뭐 되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전체 급여비 중에서 내가 낸 보험료 건강 보험료로 낸 게 한 60 몇 %, 2%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지원 세금 예를 들어서 담배세 있잖아요. 담배세라든지 정부 재정에서 좀 보조를 해주는 거 이런 거. 근데 결국은 건강보험료는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월급이나 뭐 이렇게 지역보험 가입하신 분들 건강보험료 내잖아요. 그럼 내 오른쪽 주머니에서 내가 보험료를 내요. 정부 지원금은 내 왼쪽 주머니에서 정부한테 세금을 낸 거예요. 내가 월급을 받았는데 소득세를 내거나 물건을 사서 부가세를 내거나 뭘 했거나 담배를 피웠는데 담배세를 내거나 뭐 이런 걸로 그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정부 지원금이든 보험료든 전부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뭐 이렇게 뭐 기타 등등 뭐 이렇게 쭉 있고 하여튼 뭐 이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제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까지 포함해서 하면은 건강보험의 재정이 얼핏 보면 지금 흑자인 거로 나온다 이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정부 이게 뭡니까 이제 이게 안 나왔나? 그 보험료 수입하고 정부 지원금을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정부 총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총 수익을 지금 빠뜨렸네요. 총 수익을 넣으면은 이 빨간 비용선을 약간 넘어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흑자를 내고 있다 지금 하는 것은 뭡니까? 흑자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또 내가 보험료만 낸 게 아니고 왼쪽 주머니에서 낸 세금까지도 들어가서 지금 메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가 낸 그 건강보험료만이 보험료만으로 이렇게 흑자를 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일반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의료비 부담률은 높다 이거예요. 건강보험료 부담률보다 높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자, 연령대별로 진료 인원을 보면 50대 인구가 지금 우리 한국 인구 연령대별 인구 구조를 나타내기도 해요. 지금 50대 인구가 가장 많고 40대, 60대 지금 요 세대가 지금 거의 지금 베이비붐 세대 인구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이렇게 저출산 세대 이렇게 저출산 세대들이죠. 근데 연령대별 진료비를 보면 어떻습니까? 50대부터 이렇게 툭툭 튀죠. 20대까지는 적다가 50대부터 툭 튀는 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일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저출산이어가지고 이게 적어요. 그 다음에 1인당 평균 진료비를 봐보면 확연하죠. 50대 때부터 이렇게 툭 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의 경우를 보면 1인당 진료비가 60대부터 튀어요. 근데 한국은 50대부터 이렇게 튀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워낙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여가지고 50대 때부터 병원에를 많이 간다 이거예요. 50대 때부터. 근데 어쨌든 간에 60대, 70대가 1인당 평균 진료비가 굉장히 높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그 연령대별로 진료비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이제 50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보면 1인당 평균 진료비를 하면은 거의 한 7, 80만 원 정도 되고 50대 이상이 50대 이하는 한 100만 원 조금 넘으니까 한 3배 차이? 3배 이상 더 많이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4대 1이다 이 비율이. 4대 1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총 인구가 줄어들지만 실제로 이렇게 병원을 많이 가거나 진료를 많이 받는 50대 내지 60대 이상의 경우가 훨씬 더 지금 건강 그 보험 재정에 뭐랄까 병원을 많이 가고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이건 이제 뭐 병원인데 우리나라는 경우는 뭐 병원 수는 일반 그 개인 병원들이 의원들 있잖아요. 의원들이 가장 많고 뭐 치과 병원 있고 종합병원은 적지만 병원 뭐 규모가 크죠. 의료 인력을 보면은 이게 초록색 의사인데 의사는 이렇게 종합병원이나 이렇게 그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 같은 이런 병원들은 의사들이 많죠. 상대적으로 의사들이 많고 의원들이 이제 뭐 이렇게 전체 뭐 한 의사들이 9만 명인데 뭐 한 5만 명이 그 의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상급 종합병원이 한 2만 명 좀 넘고 종합병원이 2만 명 좀 넘고 그러니까 대형 병원 의사들이 많이 몰려 있죠. 그 다음에 이 진료비를 보면은 의원들이 제일로 많죠. 의원들이 많지만 이건 병원 수라든지 의사 수로 보면 상급 종합병원하고 종합병원의 진료비가 굉장히 높죠. 이건 뭐냐면 중환자들, 노인 중환자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중환자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의사 현황을 보면 전체 한 그 11만 5천 명인데 11만 5천 명인데 전문 의사가 9만 6천 명가량 돼요. 그 다음에 이른바 인턴 레지던트 전공의가 얼마입니까? 전공의가 인턴하고 레지던트라고 분류되는 거의 1만 2, 3천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실제로는. 근데 이번에 이제 의대 증원 문제가 관해서 아주 극렬하게 반대한 사람들이 전공의죠. 전문의들은 이렇게 뭐라 할까요? 뭐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굳이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할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전문의들은. 종별로 보면은 이렇게 요양기관별로 보면은 인턴하고 레지던트가 어디가 많이 있나요? 일반 병원이 없죠, 의원이 없죠. 다 상급 종합병원에 있죠, 대학병원에 있죠, 인턴하고 레지던트가. 그러니까 지금 대학병원 쪽에 지금 이제 거의 문제가 뭐라 할까요? 국한돼 있다 그럴까? 그런 느낌이죠. 그다음에 의사의 평균 연령을 보면 대개 한 40, 이제 병원 종류에 따라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44살 정도,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한 40살, 40세, 그다음에 이제 병원은 47살, 뭐 요양병원 의원이 50살, 이렇게 50세. 대개 이제 40대에서 50대 초반 이 정도죠, 연령이. 이거 한번 기억해 두세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전문의는 과목별로 보면은 전문의가 내과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가정의학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형외과가 있고, 외과가 있고,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이렇게 전문의는 이렇게 지금 필수 의료 과목이라는데 전문의가 숫자는 많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런 팩트 자체를 지금 무시를 하고 싸우고 있는 느낌이 강하죠. 문제는 이제 이런 전문의들이 나름대로는 이렇게 숫자를 충족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강론 차원에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필요한 분야를 이렇게 골고루 배정이 돼서 일반 그 의료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의 문제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렇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OECD가 올해 작년에 발표한 그 OECD 회원국들의 의료 시스템, 이제 의료 제도를 비교를 해 놓은 거예요. 보면 이제 건강보험은 1인당 GDP하고 GDP 비중으로 이렇게 쭉 하면 뭐 뒤에 또 나오지만 뭐 의사 수로 치면 한국이 일본하고 더불어서 의사 수가 가장 적어요. 인구 1000명당으로 하면 2.6명으로 한국이 가장 적어요. 인구 1000명당으로 하면. 그런데 이게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이냐면 뒤에 뭐 또 이야기 되겠지만 인구 1000명당으로 하면 이게 많은 그 왜곡을 유발해요. 인구 1000명당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인구가 5천만 명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슷한 나라가 어디가 있을까 인구. 캐나다가 예를 들어서 5천만 명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둘 다 똑같아요. 인구수가 똑같아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로 하면 한국하고 한국이 이제 2.6명인데 캐나다는 2.8명이에요. 캐나다도 적은 편이네. 별로 이렇게 비교 대상이 안 되네. 근데 2.8명이라 해도 좋아요. 캐나다가 2.8명이라 좋아요. 한국보다 약간 많죠. 근데 실제로 한국의 경우에는
인구 1000명당으로 하면 심각한 왜곡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 때문에 왜곡을 일으킬까요? 그렇죠. 고령화율이 달라요. 병원에를 많이 가는 고령화율이 달라요. 뭐 캐나다는 이렇게 얼마 뒤에 또 나오겠지만 캐나다는 고령화율이 한국보다 낮을지 높을지는 모르겠어요. 뒤에 확인해 봐야 되는데 한국은 지금 현재 고령화율이 17%라고 그랬죠. 근데 앞으로 10년, 20년, 30년, 50년 후에 아까 고령화율이 55%까지 간다. 이제 60세 이상으로 지금 이제 병원에 가는 그 60세 이상으로 치면 55%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캐나다는 계속 이민도 받고 출산율도 높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령화율이 10%다 하면은 10%를 계속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에 현재도 캐나다가 예를 들어서 그 고령화율이 한국보다 낮다라고 하면 같은 인구 1000명당 2.6, 2.8인가 비슷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의사수 부족 압박이 어디가 더 큰가요? 한국이 훨씬 더 크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1000명당으로 비교하면 굉장히 많은 오해와 왜곡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이거예요. 실제로 비교를 해야 되는 건 의료 서비스 주 수요자인 60세 이상 인구 대비로 비교를 하는 게 더 정확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한국의 경우에 2.6명이지만 일본의 경우는 2.6명이에요. 근데 일본이 지금 현재 그 60세 이상 고령화는 30%를 넘어가 있어요. 일본은. 그러면은 한국은 17%인데 일본의 의사수 부족이 심각할까요? 한국의 의사수 부족이 심각할까요? 일본이 압도적으로 심각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구 1000명당으로 해버리면, 인구 1000명당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버리면 그런 오해와 혼란을 야기를 시켜요. 그래서,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하고 똑같네? 우리도 그러면 별로 문제 그런 저런 정도의 문제이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세 이상 기준으로 비교를 해버리면 일본은 예를 들어서 1명, 60세 이상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의사수 하면 일본은 1명이고 한국은 2명, 예를 들어서 캐나다는 4명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비교할 때 의료 총 서비스 수요를 계산할 때 총 공급과 총 수요를 비교할 때 인구 전체 총량 5천만에서 3,500만 이걸로 비교하면 안 된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60세 이상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